9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국장하고 관계되는 게 어디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거 한번 체크하려고 한 거지, 뭐, 내용을 보라는 건 아닙니다. 출항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혹시 아세요? 저는 까먹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 해도 그냥 맞은 걸로 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국가계획관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거나, 아니면은 3광이에요, 3광. 3년 동안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국장이 수립할 수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둘 이상의 시도, 이런 것들.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기본계획은 수립하면 안 돼요, 국장이. 그 지역의 모든 온갖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하면 안 되고, 이제 관리계획은 뭐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정할 때는 국장이 이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뭐 정하거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뭐 심의를 해서는 항상 국장 심의는 누구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뭐 요건 즐겁고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본 거예요, 그냥. 그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지방에는 뭐가 있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시에는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0페이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뭐 이런 게 있다. 앞에 나왔으니까 본 거고, 이걸 따로 단일 문제로 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볼게. 이순환 때는 안 읽을 겁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20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시범도시 하는 게 있어요.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누가 지정하느냐면요.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것들 다시 한번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이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집에 건축 허가 해주는 거예요. 토지 분할 같은 거 국장이 해요? 허가? 안 해요. 누가 하면 돼요? 여기 자치단체장이 하면 돼요. 또 이 과정에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여기 그냥 자,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성장관리 방안 어디다가 수립한다고 했죠? 무슨 용도죠? 시가화, 유보, 보전 어디예요? 유보와 보전. 시가화는 아니라고 했죠? 성장관리 방안. 이런 것들은 국장, 도지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군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해요. 누가 정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해요. 누가?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상급자가 할 수도 있거든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시범도시예요. 시범도시. 시범도시 지정. 시범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 군, 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시범도시, 뭐 교육 시범도시. 이런 것들, 무슨 기후 변화를 대비하는 뭐 온실가스 저감 시범도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단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국장이 지정해줘요. 국장이 지정하게 되면 국가에서 또 보조금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시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면 누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공모에 응모할 수 있어요. 구단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시범도시를 지정했습니다. 그럼 시범도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뭐 교육 시범도시다 한다면 교육 시범도시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당연히 시범도시 사업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기 이제 구가 한 번 나왔었죠. 앞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시범도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국장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또는 시도지사 관계 중장 요청이나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국장이 지정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하나의 개발 행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상 군수. 시범도시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국장만 하는 거고, 제한은 이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시범도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경제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장. 국장.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국장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 교육 시범도시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그 필요성은 누가 느낄 수도 있겠어요? 교육부 장관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시범도시 지정을 자기가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시범도시 지정 사업을 하고 싶어요. 지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국장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 권한이 있을 때는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시범도시를 지정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뭐 이건 뭐 의미가 없으니까 줄긋지 마시고 국장 지정할 수 있다 이거만 보시고, 여기 뭐 의견 청취라든가 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생각이 많이 되는데 뭐 몇 글자 집어넣는 거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순환 때는 제가 보충자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뭐 추가를 하고, 그때도 싫으면 요약집에는 필요한 것들 좀 해놓을 테니까 그때 그때 정리하셔도 되고. 자, 시범도시 지정 누가 한다? 국장. 일단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토지 출입은 줄 안 걷어요? 여기서? 안 걷습니까? 자, 토지 출입 205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나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할 수 있죠? 그럴 때 남의 땅 드나드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토지 출입. 또는 토지 출입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 상당한 기간 동안에 남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조사 할 수 있고, 기초조사 과정에서 지금 공부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고 싶다. 이럴 때도 어느 지역까지 할 것인가, 뭐 산, 강을 경계로 해서 경계를 분명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기초조사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의 땅에 드나드는 경우도 있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도 있고, 또 남의 땅을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한다라든가, 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할 때 또는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그때 해당 파트에서 강의를 했어요. 4번과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 4번 관련해서 보통 나와요. 시험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절차로서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나오거나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절차이다. 옳은 것은 물어보면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꺼번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초조사뿐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초조사 등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남의 땅에 드나들거나 할 때는 이 절차가 다 적용된다.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보통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보통 나와요. 나온다 그러면 다른 데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라는 거고요. 자, 토지에 출입한다. 이거 전에 했던 건데. 자, 토지 출입하는 게 있고, 남의 토지, 정착물, 건축물 등의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의 한글과 비슷하게 7일 전까지 통제하고, 얘는 동일한 절차가 거쳤기 때문에 얼마 이내에 통제해주면 돼요? 3일 전까지 통제.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 정도가 작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는데, 남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행정시행이 아닐 때는 특광 별별 시행구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좀 지엽적인 거고요.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재산권 제한은 적지만 사생활권에 대한 제한이 클 때가 있죠. 밤에 다제. 밤에 우리 법에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돼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글말로 우리말로 쓰면 이제 해가 뜨고 난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딱 맞는 건데, 우리 법에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이렇게 해놨어요. 논리가 잘못됐는데 무시하고. 자, 야간에 출입해요. 택지라든가 울타리로 둘러싸이는, 담장으로 둘러싸이는 토지, 이런 말 시험에 알려주니까 무시하고, 점유자의 뭘 받아야 돼요? 승낙 받아야 돼요. 승낙. 그래서 이것이 야간이다 이럴 때는
점유자의 승낙. 물론 통지는 해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연결해서 시험에 잘 안 내는데 통지해야 되고 이것만 포인트를 쓰시면 돼요. 7점 동의 이거 하시면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 피해를 입힌 행위자가 보상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업시행자라든가 여기는 도시군 관리기구를 수립하는 행정청이 보상을 해야 돼요. 시행자나 행정청이 보상을 해야 되겠죠.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출입. 두 번째 줄. 출입하려는 날에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알려야 되고요. 양가로 1번 밑에 파란색 색보는 1번 양가로 1번 사전동의.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하고 싶다. 또는 나무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다. 이럴 때는 뭘 받아야 돼요? 그때는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 다음에 양가로 3번.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 그 행위를 하기 며칠 전까지 알리라고 했어요? 3일 전까지 알려야 되고. 다음 페이지 야간 나오겠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울타리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승낙 없이 없다 그랬으니까 승낙을 받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승낙. 큰 번호 파란색 번호 6번 손실보상. 토지 출입 등으로 토지 소유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손실이 있었다. 이럴 때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몇 가지 좀 추가하겠는데 그건 이순한테 하겠고요.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8페이지 양과로 2번. 이것도 전에 공부했던 건데 앞에서 체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번 보죠. 국장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이나 광역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조정 요구 기간이 지났는데 208페이지 양과로 2번. 수업 시간에 개별적인 질문은 가급적 이제 지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 하는가 모를 때는 물어보세요. 어디 하는가 모를 때는 어디입니까? 물어보시면 얘기해 주실게요. 그것까지 막 냉정하게 뭐라고는 안 합니다. 이제 개별적인 질문할 때는 그건 가급적 쉬는 시간을 이용하세요. 근데 어디 하는지 모르는데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물어보셔도 돼요. 그건. 208페이지 양과로 2번. 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국가나 광역에 부합하려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관리계획을 그냥 조정 요구한다는 말만 나왔네. 자, 이거 했으니까 볼게요. 그냥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관리계획을 그 요구 기간 동안 조정 요구 기간 동안에 조정을 안 하면 국장이 뭐를 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혹시?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지사도 시장군수에게 조정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도지사가 위반은 못해요. 관리계획을. 근데 국장은 이제 위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12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그래도 기억이 살아계시기 전에 바로 복습 한번 하고. 개발행위 허가. 자, 허가할 때 주민들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의견 들어야 되죠?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또 조건을 붙일 때는 그 신청한 자,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건부 허가할 때 뭘 예치하게 할 수 있죠? 이행보증금. 이행이니까 몇 %라고 있어요? 20% 이내에서 예치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행정 대집행할 수 있고 허가받은 것과 같이 개발 안 하면 또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행정 대집행할 수 있고. 자, 허가는 뭐뭐 받아야 돼요? 건축물, 공작물, 물.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입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해야 하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농림지역에서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물건 쌓기 안 받아요. 토지 형질 변경도 경작을 위한 일정한 경우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거나 타인의 농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몇 미터인가 혹시 기억하세요? 2미터 이상의 절토, 성토를 할 때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옹벽 설치는 뭐 틀리게 안 할 거예요. 분명히 틀리게 안 합니다. 2미터 이상일 때. 다만 지목 변경이어도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있죠? 무엇과 무엇 사이?
전답사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토속 채취를 하는데 본래 목적이 형질변경 목적이래요. 그럼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형질변경. 근데 형질변경 목적 없으면 당연히 토속 채취 허가. 토지 분할 아무 때나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미만으로 할 때요, 이상으로 할 때요? 미만.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미만으로 분할 때. 건축물이 없을 때. 있으면 허가 안 해주는 거고 없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토지 분할이라 하더라도 미만이나 이하라 하더라도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공공용지, 그러니까 도로부지라든가 시청부지라든가 공원부지 이렇게 편입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투리 땅이 아니니까. 그 정도 이해하면 나왔을 때 지역적인 표현들이 달라졌을 때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면. 그냥 외우면 안 되고. 토지 분할 허가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게 허가사항인데 이거 변경할 때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돼요. 언제 허가 안 받는 게 있었는데? 축축할 때. 축축하면 빨리 가서 옷 갈아입어야 돼요. 그냥 허가 받지 말고. 축축한데 언제 허가 받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 면적을 축소할 때. 연장 확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미한 사항 허가 받는 응급조치 허가 안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전에 같이 이제 살펴본 게 있었습니다. 자,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에다 수립하는 거예요? 시가와 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돼요? 유보용도나 보전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높이는 필수가 아니었어요. 임의적인 사항이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있는 용, 건, 용 이것은 기반설은 필수라는 것을 좀 아신 거예요, 이제. 자, 높이는 임의적인 사항. 다른 데는 지구 단위 계획법은 필수였습니다. 입지기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여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했죠? 특별시장 군수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개가 아닌데? 들어야 돼요. 개가 안 된다고 했죠, 개가. 얘는 이제 듣는 걸로, 개발행위 제한은 듣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거 개가 아니잖아요. 주민의견 안 들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개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민들이 무슨 말하면 듣지 않아요, 우리? 기반에서 부담구역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기반에서 솔직히 들어야 돼요. 시범도시 듣는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시범도시는 지정할 때가 아니고 이제 시범도시 요청할 때라든가 시범도시 사업 실시계획 수립할 때 듣는 건데 그걸 여기 지정할 때 듣는다 이렇게 안 하니까 뭐 여기 의견 듣는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 개발도 관리구역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얘는 듣죠? 기반에서 부담구역 듣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주거, 상업, 공업지요. 그랬더니 용적률을 얼마 강화했어요?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에서 부담구역은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아직 안 나오는데 언젠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지역 이렇게 풀려요. 주거, 상업, 공업일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개발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는 것? 완화에 강화예요. 완화되는 거 또는 해제되는 거. 인구 증가율이 뭐 몇 퍼센트? 20%. 허가 건수가 몇 퍼센트? 20%. 전년도에 뭐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자, 전년도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인구 증가율 전년도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랬더니 민간 부담률 얼마래요? 고맙게도 100분의 20%. 나중에 요약지 보면 이제 여기 이행보증 20%하고 막 한 페이지에 다 나올 거예요. 이제 20%막 있죠. 막 계속 용적은 50이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지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곳이 아니어도 기반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면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책에는 없는데 대학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한테. 나중에 해야 되는데 도로 이런 사람이 부담한다고 했죠? 건축을 무슨 행위? 신축, 증축행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어디에만 부담한다? 기존 건축물 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 행위로 한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기반에서 민가 부담 말씀드렸고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는데 어디 숙박이 1.0 숙박이 뭐가 있어요? 미락 1종 2종 있죠? 요것도 기억 안 나더라도 그 다음에 숙박료 뭐요? 의료시설 그리고 주택이나 업무시설 노교수약 이 정도 한번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것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신축 증축행위가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도로 같은 것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공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입도로가 있었어요. 이러한 신축, 증축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비용 부담하라고 했죠?
진입도로 설치 비용도 일부 부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얘도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죠? 연결수도 연결하수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 사람 투자해야 돼, 일부. 그것도 이제 이 일을 하시면 알 수 있는 거지. 이렇다는 이제 대학은 이 사람들이 꼭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대학은 대상이 아니다. 그거였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정 관련된 내용 한번 봤습니다. 중요한 것들 좀 봤죠. 여기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행위가 제한 누가 했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국장, 시도의사는 시장군수 의견 드려야 되고 심의해야 돼요. 몇 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몇 년? 3년. 연장할 때 몇 년 할 수 있죠? 2년 해서 총 5년까지 해요. 2년. 그래서 이때 연장할 때는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심의한다 그러면 맞고 안 한다 그러면 틀렸는데 여기만 연장. 심의 안 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심의는 관련해서 꼭 외워야 된다면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이 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를 해야 돼요. 우수수 문화재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어요? 3년.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은요? 5년 지구에 부담되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겠고요. 기반시설 부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이런 데는 5년. 우량농지 문화재는 3년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발행위가 제한이고 시범수 지정은 금방 봤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의 이제 중요한 대략적인 내용들이고 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옳은 것은 이제 이게 보니까 전부 우리가 공부한 거 다 이제 해당되네요. 도시군 계획은 광역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시군 계획 하려면 도시군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광역도시를 우리가 뭐라고 달리 표현했죠? 광역계획권. 두 가지가 있죠.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것과 둘 이상의 같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을 결합하는 것.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건 누가 지정해줘요? 국장. 같은 관할도에 있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죠? 거기 있는 말로 만들 수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줄여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시군 계획 시설. 공공시설은 이제 기반시설에서 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것들. 이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하는 것들인데 이제 나중에 뭐 좀 더 몇 개는 좀 외우도록 한번 해보겠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 군, 구의. 자, 무슨 도시군 계획 있는데 구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어디까지요? 시, 군까지죠.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특광별별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종합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건 틀린 말이 없네요. 응? 그러니까 틀린 말이 없으니까 옳은 말이라고. 틀린 말이 없다는 말이 잘못됐어요? 저는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4번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한다. 이 말도 잘못된 거고요, 사실. 그냥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만이 목적인 것처럼 했으니까 이 말도 잘못된 거고, 뭐 용도지역이란 말, 용도지구가 없어도 그 자체가 뭐 옳은 아니에요. 근데 강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거고, 시장 군수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은 입지제 최소 구역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어요.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만 할 수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할 때 잘 그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또 까먹었지만 나중에 연사할 때 제가 이거 어렵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 도시에다가 체크해서 기억을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들을 좀 빼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이제 분명히. 공부량이 좀 늘어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틀렸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책은 5번 시장군수가 될 수 없다. 그래 틀렸고 또 시장에 또 대도시장은 입지 규제는 별로는 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대도시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저랑 같이 해야 되고 제가 보지 않은 것들은 보지 마라. 근데 뭐 이렇게 이제 푼 문제 중에 해설 보다 보니까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 그러고 물어보시고 제가 다 일일이 읽어서 교정은 못 해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가요? 시군을 결합하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거죠. 그죠? 공동으로 수립하죠. 공동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시장 군수 요청에 따라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고 몇 년 지나면 도지사가 뺏어가요. 3년 3광이 있었잖아요. 3광. 그다음에 광역계획권은 국장만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한다. 들었죠? 누구도 지정해요. 토지사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정하는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보다 훨씬 상위 절차나 얘는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 후에 3년 이내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아니고 3년 될 때까지 수립을 안 하면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시도지사와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요? 그렇죠. 요청이나 필요할 때. 국장 단독 할 때 있죠. 언제 무슨 계획과 관련되니까? 국가계획. 몇 년 지나서? 3년 지났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단독 수립할 때가 있고.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틀렸죠? 지금 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효력상실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두 가지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몇 년 동안 계획을 수립 안 했더니 3년. 또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가 입안 제한한 것을 몇 년 동안 목적사업 착수 안 하면 5년 안 하면 계획이 효력상실되고 오늘 공부한 거 1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계획 몇 년 동안 수립 안 하면 1년 그럼 다음날 효력이 없어집니다. 광역계획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3번 기본계획 옳은 것은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엄살을 부리세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1월, 2월 달에 막 50점 맞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은데 1월, 2월 달에 15점만 맞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한 30점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한 건데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기본계획 옳은 것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장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기본계획은 그 지역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국가에서 간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다만 시군은 원래 이제 도의 관할구역으로서 그 지리적인 여건상 물리적인 공간 구조상 시장 군수에게 부여한 것이지 도지사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맞죠? 그 뒷부분은 맞죠, 이제. 광역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광역과 다르다. 그럼 누가 우선해요? 광역이 우선하잖아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본계획 위반 제한 제도는 없습니다. 무엇을 위반 제한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위한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한번 결정되면 몇십 년간 갈 수 있는 건데 공청회 꼭 해야 되는 거고. 변경할 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이전의 파트에서 중요한 계획에서 생략은 이제 절차에서 생략한다기보다 토지적성이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5년 이내 행한 바가 있다면 그것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변경한다고 할 때 생략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특별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돼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지금은 강산이 빨리 변한다고 했죠? 5년마다 검토. 다만 이제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은 몇 년이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에 대해서 10년. 관리계획 수립 절차 옳은 것은 위반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맞아요. 근데 도시역을 축소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괜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관련되는 것들을 쭉 했는데 까먹어요. 분명히 이제 이게 한 5월 6월에 해야지 그때 가서 이제 보면서 이게 저 말이구나 이제 생각나는 정도 돼야 되는데 용도지역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임의적 예상이었죠. 어쨌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에 어디 갈 때 성큼성큼 땅을 접어서 생략하고 가는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선시대에 막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축지법. 도시역을 축소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지는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뭔가 결정할 때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그런 말 없으면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최근부터 또 나왔네? 몇 년? 5년. 10년 아니에요, 지금. 5년이에요. 빨리 변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얼마마다 검토해야 돼요? 3년 이내가 1단계인데, 여러분들이 남양주 시장이에요. 근데 어떤 도로, 공원에 대해서 내가 이거 4년 있다 설치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몇 단계예요, 걔는? 2단계. 그거 1년 지나면 뭐에 들어가야 돼요? 1단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년 검토해야 되니까, 매년. 3년 넘어간 것은 2단계인데 3년 6개월 있다 해야지. 걔도 2단계거든요. 1년 지나면 걔가 1단계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검토해야 한다. 그냥 읽으면 어려우니까 이런 예를 들으면서 말씀드리니까 까먹었다 또 생각날 수 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제 국장이 정하는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제일 중요한 건 5년입니다. 여기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몇 년? 5년. 도시군 관리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요. 여기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라는 것은 지형도면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 주민으로부터 이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한된 관리계획 이반 결정이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요?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를 부담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사적인 영역이 있을 때. 그리고 전부 부담 안 시킬 수 있잖아요. 아주 공적일 때. 섞여 있으면 일부 부담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시킬 수 있다.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이 없어졌어요. 도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로 설치를 몇 년 동안 안 하면 그 다음날 효력이 없어져요. 20년. 올해 7월 1일이 20년 된 다음 날이 돼요. 해제가 된다니까요. 20년. 10년 안 하면 뭐 해제를 해달라 이런 거 할 수 있고 20년 됐도록 안 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효력이 없어졌다는 사실 당연히 그 일자 등에 대해서 고시해야 되겠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해관계인이 누군데요? 대한민국 국민 전부지. 어떻게 통지를 해요 이거를. 도로가 없어지는 거 도로 부지 소유자만 이해관계가 아니고 도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도 이해관계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남양주에 어떤 공원이 없어지면 나 낮에 가서 공원에서 맨날 쉬는데 왜 없앴느냐 이해관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통지를 해요? 못하지. 통지는 딱 한정된 사람만 대상이 될 때. 나중에 정비사업에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럼 재건축에 대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한돼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분양 통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여기서는 통지가 있을 수가 없죠. 해석상. 다음에 5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공방은 도시군 관리가 아니에요. 그죠? 성장 관리 방안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틀렸어요. 국장이 수립한다. 틀렸어요. 득광 별별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무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해준 규칙 범위 내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재량에 따라 지정하는 거나 수립하는 겁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도시군 관리 맞죠? 얘는 용도구역 일종이잖아요. 누가 이걸 지정하죠? 회장.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관리계획 맞죠?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거예요. 6번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범도시 지정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오늘 공방은 도시군 관리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놓으면은 이제 전체 흐름을 모르면 이런 것들 시험 볼 때 이거 아주 쉬운 건데 제일 쉬운 건데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깜빡하고.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리고 이렇게 큰 흐름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뭐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5월, 6월이면 거의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민은 개발 제한구역 변경에 관한, 대하여 위반권자에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위반 제한하면 땅이 기지개를 편다고 했죠? 기지개, 개가 뭐예요? 개가. 개발 진흥지구, 진흥지구. 개발 제한구역 제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도록 하면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사촌들. 땅 가진 사람 사촌이 사촌 땅한테 해달라고 제한해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뭐 보기가 곤란하겠죠. 개발 제한구역 아닙니다. 뭐요? 기지개. 걔는 개발진흥지구. 그 중에서도 딱 하나 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위반권자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위반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아까 한번 나왔었네요. 도시역 축소할 때는요. 안 들어도 된다.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숫자는 뭐 제가 안 읽었을 거예요. 거의. 나중에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공부하고 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45일 이내에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국가기획 관련되면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7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랬네요. 산업입지법에 따른 무슨 단지?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안 됩니다. 산업단지.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은 필요 없고 도시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볼 거 준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아직 시험 안 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안 나온 걸 너무 억지로 내는 것들은 제가 거의 안 풀어줘요. 그냥 어려우니까 양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봐주시고. 농공단지는 도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도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농공단지는요. 도시 안 돼요. 농림지역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농공단지. 어항구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도시로 결정 고시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렇죠? 네, 어디에 연접해야 돼요? 도시 지역에 연접해야 돼요.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자연취락지구. 계집이 왜 계집?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집단취락지구. 지금 계집이라고 내가 그러잖아. 계집. 개발지 않고요. 자연취락지구. 그래서 자꾸 이해를 설명하는 거야. 외우지 않고. 근데 나중에 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니까 주상공은 아니겠지 않느냐. 거기는 인공적인 거고. 녹관농자에 사람들이 떠돌다가 하나둘씩 모여 사는 것.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녹관농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요. 이런 곳에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화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환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환지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취락지구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했을 때 도시가 된다고 했죠? 도시죠. 그러니까 틀렸고.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산업단지 된다고 했죠?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8번 건폐율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옳게 다해라는 것은 이제 최대 한도가 이것은 이제 조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상한선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이 안에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숫자 기억한 걸로 풀 수 있죠. 전용공업지역 얼마예요? 건폐율 얼마요? 그래서 외우라고 제가 007 해드린 거예요. 까먹으니까 007이 왜요? 007 얼마예요? 70%. 007이니까 다 000, 다 70%예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러니까 준공업. 중심상업지역 얼마예요? 얼마예요?
근통일중.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진행 중이다. 근통일중. 근린상업 얼마? 근린상업 70. 상업적이 제일 높아야 되겠죠? 준공업과 준주거가 70인데 근린은 그래도 상업적인데 체면이 얼마? 체면이 있으니까 얼마? 적어도 70. 적어도 70은 돼야 되지. 70. 그리고 유통상업, 일반상업은 80으로 통일이 돼 있고, 이건 중심상업이 얼마요? 90, 70, 80, 80, 90. 순서를 정리해도 이렇게 기억이 하는데 이걸 순서를 막 뒤집어 9878 이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 정리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겠죠. 근통일중 외워야 되고 하니까. 일종 전용 주거 전주니까 얼마예요? 전주. 양반 50. 전용 주거는 다 50. 틀렸죠? 낮은 것부터 했으니까 일종 전주 50, 전용공업 중심사업 이렇게 가야 되겠죠. 보전녹지 얼마예요? 20 이제. 녹관농자는 얼마예요? 20이잖아요. 40인 거 하나 있죠? 어디 계획관리, 사계절 그랬습니다. 유통상업 지금 80으로 통일된 거가 통일. 유통상업과 일반상업이 80으로 통일됐어요. 중공업 얼마? 70.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잘못했죠? 자연녹지 20, 일반상업 80, 준주거 70, 일반상업 80, 준공업 70, 이종일주 60 틀렸고. 4번은 거꾸로 해놓으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생산녹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5번 맞죠.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그랬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죠. 그러면은 상업지역 오른쪽에 상업지역만 있어야 돼요. 그죠? 상업지역보다 높은 건 상업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높은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쭉 봐가지고 1번 상업지역 오른쪽에 상업 아니가 틀렸고, 2번 상업 오른쪽에 상업 아니가 틀렸고, 3번도 틀렸고, 5번은 맞을 수가 있네요. 상업 오른쪽에 상업이 있으니까. 상업보다 큰 거는 상업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면 상업지역은 하나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거의. 순서 같은 거 물어볼 때. 상업 오른쪽에 높은 것으로, 물론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하면 상업 왼쪽에 상업이 있어야 되고. 그러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해봐요. 이건 뭐 그렇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번 외우는 데 힌트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숫자 외워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다 누구나. 이제 216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역 틀린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조정 허가, 산지전용 신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제 의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강의 안 합니다. 이제 축법에서는 공부하는데 한 군데 딱 있어요. 이제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이제 허가권자가 이란 본래 허가권자인 산림청장과 협의를 다 해요. 그럼 협의를 거치면 허가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겠죠? 협의에 필요한 서류 우리가 제출해야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사정하면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너무 기니까. 못한다 하거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하거나 이렇게 나올 거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틀려요. 그 말도 틀린 거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건축물 제한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세요. 벌써 기출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출문제 이렇게 안 내요. 대통령령에 있는 걸 물어봐요. 네, 이렇게 안 나와요. 예외적으로 조례가 정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것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는 안 나와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이 사람은 시가와 조정구역 관계없이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욕했죠? 시 그러잖아요. 이거 말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 그러니까 시오투게.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관리법에 따른 임목벌채 허가 신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 뭐 안 읽어도 되겠고. 10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이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상업지역의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중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2번처럼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맞죠? 3번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건축 제한이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나 용적률, 건폐율, 기타 건축 제한을 적용할 때는 무슨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보전 관리 지역. 도시일 때는 무슨 녹지? 똑같이 다 보전. 자연 녹지는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 개발 제일 안 되는데 보전 녹지.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됐어요. 그럼 어디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죠? 개발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틀렸어요. 무슨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어요? 자율환경 보전 지역. 다 보전만 찾으면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네요. 도시자연이니까 도시, 대도시시장. 회장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11번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원, 도로, 연결도로, 연결하수도 다 들어가는 거죠? 폐기물 처리시설, 녹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학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대학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고등교육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고등교육 그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중등교육이고. 거기 있네요. 그 파란색 밑에 1번에 내 말은 1번에 도로 간선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과의 진입도로를 배제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나 때문에 얘가 필요했잖아요. 6번 수도, 하수도, 연결수도, 연결하수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1, 2, 3, 4, 5, 6, 7 이거 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데 이해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이거 우연히 외워가지고 맞았다고 쳐요. 그래봐야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들 외우려고 안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하면 하는 거예요. 대학 빼야 되고 연결수도 연결도로는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고. 12번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 시설 연결로 잘못된 것은 교통시설 건설기에 운전학원이란 말은 없어졌습니다. 이건 또 아예 없어졌었는데 설명했죠. 연역을. 없어졌다가 필요하다 싶으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집어넣기는 멋쩍어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교통시설에다가 건설기 운전학원 지워버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렇게만 그나마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꾸 제도가 바뀌는 것들을 반영을 좀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교재. 유통공급시설은 방송통신도 공급이다 그랬죠? 정보를 공급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하천 4대 관광 사업에서 홍수를 줄였네 말았네 말이 있지만 방지시설 할 수도 있겠죠? 장사시설 이거는 뭐예요? 보건위생시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래도 응용을 좀 해놨네. 전에는 다른 말 나왔었는데. 환경기초시설. 폐차장은 교통이 아니고 환경기초. 그냥 막 차 버리면 기름 같은 거 오염될 거니까 환경기초시설. 13번 지금까지 다 맞았다. 다 맞은 분 계세요? 없어요? 저만 다 맞았나? 그래도 반 정도 풀리기도 하고 그러죠?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까먹은 게 있지만 전혀 낯선 건 아니죠. 그래도 그럼 좀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13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맞죠?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2km 있는 곳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다고 했어요? 예? 왜 틀렸어요? 지정해야 한다가 틀렸다고 했잖아요. 2km, 두 개 2km라는 것은 제가 무엇인가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칠판에다가 쳤는데 이거 볼 필요 없다. 그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게 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지만 안 나온다 그런 것들. 그 이거 이제 또 나왔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거 공부 못해 틀리는 거예요. 이제 볼 거 없이 지정해야 된다 뭐예요? 몇 년? 몇 년? 10년? 몇십만? 30만. 숫자는 걔만 기억하고. 10년은 어디예요? 정택이니까 정비고요. 택시개발지고. 30만은 빛의 속도니까 어디예요? 시공. 그리고 녹지가 주상구역으로 바뀌는 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3번이네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전부에도 할 수 있어요? 일부에 해도 돼요? 다 되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하는 말로 하면 일부 하는 말로 연결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되는데 관련법에 따라 토지용 건축계획이 없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관계법률에 따라 있으면 그게 따라가면 되고, 그래서 관계법률에 따른 이런 말로 하면 무시하고 풀으라고 있습니다. 14번 효력상실을 옳은 것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 되는 날 효력을 잃어요. 10년 틀렸고, 지방의회는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그럼 지방의회는 그에 대해서 이건 10년 동안 안 했고 앞으로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럼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해서 결정하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도 고집스럽게 20년 동안 안 하고 있다. 그럼 20년 다음날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고. 20년 되기 전에는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도시군 관리로. 그게 의회 보고제도가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를 권고하던 시장 군수는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아니고 누구한테 신청하겠어요? 도지사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하겠죠. 대도시장은 자기가 해제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틀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국장 이렇게 해놨어요. 명확하게. 장기 미집행 시설 결정을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해서 해제란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맞는데 제가 강의는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뭐 올해 기억하라고 안 할 거예요. 숫자 하나 기억하는 게 큰 부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이거저거 다 해라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라도 줄여드려요, 제가. 이게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부담을 줄여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네, 그 고시도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 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겠습니다. 고시의 주체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안 해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처음 결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많죠. 근데 고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까지 공부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뭐 4번이 맞는데 꼭 기억 안 해도 되겠고, 아직 강의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괜히 풀었네. 14번 풀지 마세요. 집에 와서 복습하지 마시고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지문만 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집 같은 풀 때도 지문 5개 다 안 하고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고 하세요, 여러분들. 15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된 하천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맞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업은 도시군 관리기구로 하고, 이런 하천도 기반시설 맞죠? 이것을 하천을 설치하는 경우는 잘 많지 않겠네요. 새로 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뭐 만들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들어갑니다. 한국토지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한국공사 필요 없죠? 동의 숫자도 틀렸는데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거기서 틀렸죠.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그때 무슨 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공익사업법. 준용한다고 했죠? 4번 행정적인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어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맞고,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시설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 맞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낯설다 이러면 곤란하고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정도는 다 아닐 겁니다. 많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물론 다음 수나 오면 낯설겠지만 오늘 빨간 날인데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개발법, 그 다음 주에는 정비법, 이런 식으로 법 하나하나가 이제 하루에 이제 끝날 겁니다. 자.